여러분, 여름이 오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와 과일이 달라집니다. 빨간 토마토, 노란 참외, 보라색 가지. 색깔만 봐도 여름이 느껴지는 식재료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그냥 맛있으니까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 세 가지 여름 채소가 각각 우리 몸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어떤 것은 혈관을 청소하고, 어떤 것은 몸속 수분과 노폐물을 조절하고, 어떤 것은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순위를 매겨서 어떤 것이 우리 세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여러분이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시는지, 어떤 조합은 피하셔야 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등부터 시작합니다. 3등은 가지입니다.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물컹한 식감 때문에 꺼리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그냥 지나치시면 아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의 보라색을 만들어내는 나스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쌓이는데 이것이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나스닌이 이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피부 주름과 탄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지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안정에 기여합니다. 가지를 드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지는 기름을 잘 흡수합니다.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튀김이나 많은 기름으로 볶으시면 칼로리가 크게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찌거나 살짝 굽는 것입니다. 기름을 쓰실 때는 올리브유를 소량만 사용하세요. 올리브유와 가지의 조합은 가지 속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좋은 궁합입니다. 기름 흡수를 줄이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를 썰어서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물기를 꼭 짠 뒤 조리하시면 기름을 훨씬 덜 흡수합니다. 가지볶음을 하실 때 이 방법을 쓰시면 기름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서 관절이 아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관절에 만성 염증이 쌓이는데 가지가 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지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마늘과 함께 볶으시면 마늘의 항염 성분과 가지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냅니다. 토마토와 함께 스튜로 만드시면 라이코펜과 나스닌이 결합해서 더 강한 항산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잠시 뒤 1등을 말씀드릴 때 다시 나옵니다. 가지를 보관하실 때는 세척하지 않고 종이타월에 싸서 비닐에 넣어 야채칸에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에서 가장 차가운 곳보다는 야채칸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가지가 3등인 이유는 맛과 식감의 호불호가 크고 조리법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드시면 훌륭하지만 잘못 드시면 기름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2등은 참외입니다. 여름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원한 참외를 드시는 풍경, 우리 모두 익숙하시죠? 참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즐겨 드시는 과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외의 가장 큰 강점은 수분입니다. 수분 함량이 92%에 달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시면 탈수 위험이 커지는데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외가 이 수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50mg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데 칼륨이 이것을 잡아줍니다. 혈압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여름철 참외는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참외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외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차가운 참외를 빈속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갈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공복에 찬 음식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신 뒤 상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참외 껍질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륨이 높은 참외를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이 올라갈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여름철 탈수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보다 갈증을 잘 못 느끼십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셔도 물을 덜 마시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한 경우 의식이 흐려지는 열사병까지 올 수 있습니다. 참외의 92% 수분이 이 위험을 줄여줍니다. 물만 마시는 것보다 참외를 드시면 수분과 함께 칼륨, 비타민까지 보충할 수 있으니 더 효율적입니다. 여름철 바깥 활동 전후로 참외를 한두 조각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참외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세포가 재기능을 하도록 돕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와 목의 점막이 건강해야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려워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참외가 천연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참외가 2등인 이유는 수분 보충과 칼륨 공급이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지만 영양소의 다양성에서 1등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인터넷에 토마토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토마토의 산성이 우유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 안의 위산은 토마토의 산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토마토 정도의 산성으로 우유가 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위가 아주 예민하신 분은 함께 드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1등을 발표하기 전에 목포에서 평생 주부로 지내신 문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5세이신데요. 어르신은 여름이면 토마토를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드시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토마토가 시다고 설탕을 듬뿍 뿌려서 드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드셨고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드셨으니 당연한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당화 혈색소가 경계 수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식습관을 확인하시면서 토마토에 설탕 뿌리시는 습관을 지적하셨습니다. 토마토에 설탕 뿌려서 드시면 당연히 위가 화염이 되고 치료가 필요할 것이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12년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드신 분들은 심근경색 위험이 26%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심장병 위험을 토마토 하나로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눈을 보호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을 보호하고
빛에 의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네덜란드의 대규모 조사에서 이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 변성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이코펜과 전립선 암 예방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그룹은 전립선암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성 어르신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마토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시너지를 냅니다. 두 성분이 서로 다른 경로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토마토 당근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리시면 두 성분 모두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연구에서 확인된 조합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낮아졌고 혈관 탄력도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넷째, 뇌를 보호합니다. 라이코펜이 뇌신경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인지 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토마토는 매일 드실 수 있는 뇌건강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줄여서 가바라고 하는데요. 이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다섯째,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해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여줍니다. 독일 대학병원 연구팀이 12주간 토마토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참가자들의 피부를 분석했더니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에게 토마토가 천연 자외선 차단 보조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선크림을 바르시는 것이 먼저이지만 안쪽에서도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토마토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시는 핵심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생토마토를 그냥 드시면 라이코펜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볶거나 익혀서 드시면 흡수율이 7배에서 9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익히면 라이코펜의 생체 이용률이 36%까지 증가합니다. 보통 과일이나 채소를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토마토는 예외입니다. 익혀야 오히려 좋아지는 드문 식품입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탕을 뿌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토마토가 시다고 설탕을 듬뿍 뿌려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설탕이 토마토의 영양소를 파괴하지는 않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토마토의 건강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는 설탕을 첨가한 과일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18%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리시면 토마토의 단맛과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드시고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저염 소금을 쓰시거나 허브 소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 10알을 반으로 자르세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만 두르고 약불에서 5분 정도 볶아주세요. 토마토가 살짝 물러지면서 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으시면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 때 달걀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완벽한 한 접시가 됩니다. 달걀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더 도와줍니다. 토마토를 주스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중에 판매되는 토마토 주스 중에는 설탕이나 나트륨이 추가된 제품이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무첨가 제품을 고르세요. 집에서 직접 만드실 때도 설탕은 넣지 마시고 올리브유 한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토마토 껍질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껍질에 크랄자이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어서 염증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껍질이 불편하시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드신 뒤 드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도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량이 높고 완전히 익은 뒤 수확하기 때문에 영양이 더 풍부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포항에서 어부로 일하시는 권영석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4세이시고 바다 위에서 일하시다 보니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고 혈압도 높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의료진의 조언으로 여름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는 방울토마토 10알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달걀과 함께 드시고, 점심에는 참외를 간식으로 챙기시고, 저녁에는 가지를 찌거나 구워서 생선과 함께 드셨습니다. 석 달 뒤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만 먹을 때보다 식탁을 바꾸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졌다고요. 바다 위에서 일할 때도 어지러운 게 줄었다고요. 어르신은 요즘 동료 어부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안 사도 우리 동네 시장에서 다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건강 챙길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돌려가며 드시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 주인공을 바꿔주세요. 오늘은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서 아침에 드시고, 내일은 참외를 점심 후 간식으로 드시고, 모레는 가지를 찌거나 구워서 저녁 반찬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가시면 각 채소의 다른 장점을 골고루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매일 드시는 것보다 세 가지를 번갈아 드시는 것이 훨씬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3등 가지는 나스닌으로 세포 노화를 막고, 2등 참외는 수분과 칼륨으로 탈수와 혈압을 잡아주고, 1등 토마토는 라이코펜으로 혈관과 눈과 뇌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토마토와 가지를 올리브유에 함께 볶으시면 라이코펜과 나스닌이 시너지를 내고 올리브유가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높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조합입니다. 세계에서 심장병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토마토와 가지와 올리브유입니다. 우리 식탁에서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참외는 식후 간식으로 따로 드시면 됩니다. 식사와 시간 간격을 두시면 수분 보충과 소화에 모두 좋습니다. 여름 한철 이 세 가지를 돌려가며 드시면 혈관 청소, 수분 보충, 세포 보호를 한꺼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위장이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토마토나 참외를 빈속에 차갑게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상온에 잠시 두셨다가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따뜻하게 익혀서 수프나 볶음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도 날 것보다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소화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완전히 빨갛게 익기 전에는 상온에 두시고 익은 뒤에 냉장하세요. 참외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드시기 15분 전에 꺼내 두세요. 가지는 종이 타월에 싸서 야채 칸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여름에 위장이 약해지시는 것도 이 세 채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의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참외의 수분이 소화를 도와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다만 세 가지 모두 빈속에 차갑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참외의 당분에 주의하시고 하루에 반 통 정도로 양을 조절하세요. 콩팥이 약하신 분은 참외의 칼륨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칼륨이 높은 참외와 약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정순 어르신도 권영석 어르신도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신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쉽게 사오실 수 있는 토마토, 참외, 가지로 여름 식탁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냅시다. 이번 여름에는 설탕 대신 올리브유를, 튀김 대신 찜을, 차가운 것 대신 상온의 것을 선택해 보세요. 여름 채소 3가지가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우리 세포를 보호하고 우리 몸의 수분을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